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이지 코리아에서 기술 부분을 리딩하고 있는 안정규 상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웨비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프트웨이지 코리아는 원래 정기적으로 국내에서 오프라인 마케팅 이벤트 행사를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저 그룹이라든지 특정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세션들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와 같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모아서 온라인 웨비나 세션으로 시리즈로 준비를 해서 고객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세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저희 웨비나 세션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이후 뉴 노멀 시대에 소프트웨이지는 어떻게 기업의 혁신을 돕는가라는 주제로 이 시대에서 저희 소프트웨이지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나 캐파빌리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오버롤하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희 웨비나 세션들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루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고객에게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세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모까지 준비해서 얼마큼 쉽게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세미나에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일단 소프트웨이지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이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즉 뉴 노멀 시대에 저희가 어떤 솔루션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저희 회사 소개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중에는 이미 저희 회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이번 그 웨비나 세션을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대상을 저희 회사에 전혀 아직 관심이 없으시고 아직 알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함께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소프트웨이지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이름은 소프트웨어 에이지입니다. 이름에서 아시겠 수 있는데, 사실 그 에이지라는 거는 저희 독일 언어로 악티엔기저 샤프트, 즉 주식회사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독일에서 196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때 당시에는 호스팅 컴퓨터, 주로 이제 메인프레임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 자체가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 아게. 그래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에이지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5,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만여 개의 고객사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규모로 따진다면 독일 기준으로 SAP 다음으로 2등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1969년도에 메인프레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와 4GL 랭귀지인 아다바스 내추럴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시점 중에 저희가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전략을 만들어서 각종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들을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을 완성을 했고, 이를 통해서 많은 고객사들이 디지털상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많이 일반화돼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 시대만 해도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이란 말이 이렇게 흔하게 사용되던 시절이 아니었고,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회사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IoT와 데이터 분석 쪽,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으로 본격적으로 저희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내부의 혁신까지도 이뤄내고 있고요. 그래서 힐릭스라는 내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내부부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경험과 함께 혁신을 멈추지 않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눈여겨볼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 회사는
설립자분 중에서 한 분이 그분의 그 지분을 사회공익재단에 기부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많은 지분을 사회공익재단에서 갖고 있고, 이로 인해서 쉽게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된다든지 하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저희 회사 본연의 전략을 가지고 퓨어 밴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본사가 위치한 도시가 다튼슈타트입니다. 그리고 다튼슈타트에는 프로축구팀, 분데스리가에 있는 프로축구팀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팀에는 흥미롭게도 저희 한국의 지동원 선수를 비롯해서 현재는 백승호 선수가 이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게는 차범근 선수도 독일에 진출을 할 때 이 팀을 거쳐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회사와 저희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한국과 멀지 않은 곳,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내용은 독일의 언론에서 TV에서 나온 화면을 캡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이끌어 나갈 3대 회사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소프트웨어 에이지가 스마트 플랫폼 영역에서 선정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에이지는 과거와 그다음에 미래를 연결하는 그런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에서 보시는 내용은 커넥티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최근에 와서는 커넥티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라는 거를 저희 주요 전략 중에 하나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 지금 보시는 장표는 PwS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 커넥티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시대에서는 그 자산, 기업의 에셋에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 속에서 밸류를 찾아낸 다음에 그 밸류를 중심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수준으로 견인되게 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솔루션 제품들을 새롭게 재편성을 해서 Truly Connected Digital Enterprise를 구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기존에 있던 제품군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다시 재편성을 했는데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아리스 알파벳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대표되는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그 웹메소드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대표되는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 영역, 그다음에 큐머러시티로 대변되는 IoT 앤 어널리틱스,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방향을 잡아서 저희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기업 내에 엔터프라이즈, 커넥티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실제로 가능하게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 아리스 알파벳으로 대변되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의 역할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반적인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 내부에서 무엇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를 프로세스 관점에서 정립을 하고 도와드리는 툴이 아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존재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이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마이닝을 하고, 이렇게 마이닝 데이터 된 프로세스들을 잘 정리를 해서 가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이를 통해서 가시성을 확보한 후에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 디지털 전환을 도와드릴 수 있게끔 해드리는 솔루션 플랫폼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즈니스 단에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기업 전환이 설계가 된다면, IT 쪽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어떤 IT 에셋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할 것인가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로 넘어간다든지 기타 디지털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아키텍처라든지 디지털 IT 어셋들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하나의 전략하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플랫폼 솔루션이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아리스 알파벳으로 대변되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들이고요. 다음은 웹메소드로 대변되는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단순히 예전에 존재하던 EA만 갖고는 그 모든 캐파빌리티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AI와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들, IoT에 대한 부분들,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 기타 다양한 API들을 연계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를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 플랫폼으로 해서 저희 웹메소드가 이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큐뮬러시티 브랜드로 대변되는 IoT 애널리틱스 플랫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5단계의 레이어를 통해서 저희가 엔드-투-엔드로 IoT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게끔 포괄적인 솔루션 셋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고객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큐뮬러시티 브랜드로 대변되는 IoT 앤 애널리틱스 플랫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IoT 어널리틱스 플랫폼,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 플랫폼,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이 모든 각각의 솔루션들은 저희 시장에서 모두 탑 리더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솔루션들이 가트너와 포레스터의 탑에 다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한국에 저희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주로 웹메서드와 아리스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에이지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해서 알려진 바는 많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이지라는 지사를 본격적으로 만들었고, 지금 보시는 이런 비즈니스를 전부 다 확대를 해서 한국 시장에 알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에이지에 대한 회사 소개를 간략히 마쳤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 소프트웨어 에이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자료들과 너무 많은 언론, 너무 많은 강연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또 언제 다시 올 수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이 말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대가 올 거고, 이 불확실성 내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고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일상화, 즉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뉴노멀 시대가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의 일상화가 계속적으로 펼쳐질 거라는 것이 또 하나의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물리적으로 거리두기, 즉 원격에서 뭔가 모든 일상적인 생활들을 영위하고 기업의 일상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일상화될 것이다. 그래서 언택 기반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들이죠. 이를 통해서 비록 회사에 출근을 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비즈니스는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생산성이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미뤄왔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들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는 거죠. 기존까지 미뤄왔던 이유들은 좀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아직 그렇게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기술의 성숙도가 아직 거기까지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들, 또는 우리 회사 내부에 그런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기업의 업무 직원들이 요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들이 이유였는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요구들이 이제 불빛듯이 올라오고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참에 4차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것들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4가지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아까 제가 중간중간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지속적인 변화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관리 능력, 그 다음에 가식성 확보,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그 원격에서도 모든 비즈니스와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 다음에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본격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착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이 가진 대응 방향이자 고려 사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또한 PwC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특징들을 살펴본다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극대화됐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과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최고의 우선순위에 올라오게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생산성 관리가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언택 기반의 원격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
생산성 관리는 중요한 하도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장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네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그다음에 비용의 관리에 대해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해서 결국적으로 중국에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고 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5가지가 PWS에서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주되게 말씀드린 내용은 이를 다시 3가지 텀으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내에서 운영 효율성을 확보를 하고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변화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이후 제가 이후의 장에서 주되게 말씀드릴 내용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비즈니스 연속성 관점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PwC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건데요.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회복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잘 정립하고 이에 대한 가버넌스를 잘 잡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어떤 변화의 요구가 왔을 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그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결과들을 또 평가를 해서 이것들이 잘 프로세스가 정리된 것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이를 다시 내재화시키고 이를 다시 현장에 반영을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고려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프로세스 관리는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 연속성과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마치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마치 달리는 차에 의해서 달리는 도중에 바퀴를 갈아 껴야 되는 경우 이렇게 긴박한 상황들이 현재의 기업 비즈니스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면서도 여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상황 내에서 차기 사업들 또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설계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바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지만은 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린 것들이 바로 아리스에 대한 제품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갖고 와서 디지털 디자인 워크플레이스를 꾸린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기업 내부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운영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비즈니스 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이후에 이루어질 웨비나 세션 중에 아리스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리스를 통해서 레질리언스를 확보할 수 있는 4단계 전략을 간략히만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A4 전략입니다. 그래서 4개의 A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Analyze, Act, Adopt, Back, and Achieve Resilience.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나온 결과들을 다시 복구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 프로세스를 실제적으로 투입을 해서 기업의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고요. 이를 위한 솔루션들을 아리스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툴들을 통해서 설계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념적인 설명만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 즉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들과 프로세스 가버넌스를 하는 내용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어지는 웨비나 세션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이제 최고의 프라이어티가 높은 영역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타면서 디지털화된 기업들이 많은 성장을 하고 드디어 본격적인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이것들이 확산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고객입니다. 고객이라 하면 이제는 디지털 에이지들, 그러니까 과거의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온 디지털 마이그레이터들이 아니라 디지털에서 성장하고 디지털에서 살아남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핵심이 되는 사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향상이 되게 중요하고 이 그분들은 고객 서비스 환경이라든지 업무 환경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핵심 대상 중에 하나는 고객의 경험을 끌어올리는 것,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시는 것과 같이 커넥티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개념에서 본 것과 같이 고객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들, 그 다음에 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갖다가 생산하고 관리하고 물류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가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실질적인 고객 경험에 근거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플루이드 플로우 오브 데이터입니다. 좀 유동적 흐름, 데이터의 유동적 흐름이라는 거죠. 기존과 같이 레가시 안에서 온프라미스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들 어플리케이션 투 어플리케이션으로 주고받는 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스들, 사물들, 클라우드에서 나온 데이터들, 머신러닝에서 나온 데이터들, 그다음에 빅데이터에서 나온 데이터들, 그다음에 패키지 어플리케이션 나오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만들어서 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바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에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디지털, 고객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창출되게끔 도와드리는 개념이 바로 플로우 오브 데이터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주로 핵심적인 기능들이 API와 디지털 애셋들을 인테그레이션하기 위한 디지털 인테그레이션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텀은 뭐냐면 많은 고객사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고 많은 진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그런다면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돼서 만들어진 하나의 서비스 단위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통상 리테일 앱들은 여러 브랜드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이러한 브랜드들을 효율적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개인화를 통해서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단순히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바라봐서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베이스로, 즉 어플리케이션의 맥락 위주로 흐름을 만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했을 때 좀 더 높은 시너지들이 나온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웹메소드 앱 메쉬라는 부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진정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맥락을 다루는 최초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 메쉬 개념에서 벗어나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이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이 맥락에 맞는 관리를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요. 이 앱메쉬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저희 웨비나 세션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데모와 함께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 개념, 즉 디지털 인테그레이션 개념,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통한 아이파스 개념, API,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와 앱메쉬 같은 개념이 도입됐을 때 진정한 플로우 오브 데이터, 즉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이런 장치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 웹메소드라는 브랜드가 이 부분을 충실히 커버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고객의 리콰이어먼트를 따라가고 요구를 맞추고 이제는 고객의 위치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많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맥락 위주로 설계해서 고객에게 딜리버리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다루어드릴 내용은 이제 IoT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IoT 영역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장표 한 장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닥쳤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비용에 대한 절감과 관리가 중요한 측면으로 다가오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하고 보류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오면서 비용에 대한 관리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쓸 것인가. 그래서 비용 효율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 혁신을 레버리지 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IoT의 역할 중에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하면 일단은 비용 관리 측면이라고 봤을 때 단순히 비용을
확보, 어떤 줄이고 이런 개념보다는 기업 내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인력들, 이 인력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인력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으로 하나의 패턴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최적화하는 부분들. 여기는 이제 인력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리모트 SM 모니터링을 통한 어떤 효율적 운영 효율화를 통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운영 효율성을 기반으로 비용 최적화를 꾸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인프라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을 액셀러레이트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는 이런 주제로서 저희 IoT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산업 현장 및 사무실에서의 직원 안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큐뮬러시티 IoT 내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 예제, 유즈 케이스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는 이제 온도를 중심으로 한 안전 요소들을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럿을 날리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도 감지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에 대해서도 위험한 지역에 들어갔을 수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확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 착용 여부와 그다음에 그 영역에 있는 에리어에 있는 인원수를 체크를 해서 그 위험성을 간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속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솔루션들 활용될 수 있는 유지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사무실에서의 안전관리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밀집해 있는 경우에 대한 경고들,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굉장히 코로나에 민감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에 대한 경고들,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행동들을 식별해내는 것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안전표준지 규칙들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직원 안전관리 관점에서 이 IoT적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이를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안전관리가 확보가 된다면 이제는 최근에 이제 많은 화두가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산업 현장에서의 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는 차원으로도 확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세이프 팩토리라는 개념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사용자에게 경고를 알려주고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관리 감시를 하는가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산업 현장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성을 함께 여기에 얹어서 종합적인 산업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직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러한 안전관리 부분들은 단순히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학교, 그다음에 쇼핑몰, 그다음에 물류센터, 그다음에 공항, 그다음에 다양한 식당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셋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리모트 원격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현장에 직접적으로 출동을 하거나 현장에 모여서 어떤 문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원격으로 어떤 설비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을 해서 그런 설비의 원격 데이터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원격으로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에 원격으로 통제를 해서 이 리모트 자산들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향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시대에서 운영 효율화를 꽤 할 수 있고 사람이 직접 나갈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된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격 자산 및 품질 모니터링 부분이 저희들이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좀 정리해 본다면 원격 자산 및 품질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부분은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부터 비용을 최적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가속화하는 혁신을 레버리지하는 부분, 전 영역에 걸쳐서 고객사에게 베네핏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쭉 모두 설명드린 내용들은 저희 큐뮬러시티 IoT를 기반으로 해서 전부 다 서비스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산업 현장과 사무실에서의 직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리모트 에셋 관리,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추가적인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를 올리는 것들, 모든 것들이 큐뮬러시티 IoT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례들이 지금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아시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한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웨비나 세션은 그중에서 저희와 IoT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계신 이삭 엔지니어링에서 실시간 시계열 기반의 분석 솔루션인 트렌드 마이너를 통한 어떤 유즈 케이스와 활용 방안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어지는 추후 세션에서는 큐뮬러시티를 주제로 한 보다 심도 있는 그런 세션이 또 이어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기업의 회복 탄력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아리스 솔루션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가속화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고객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유동적 데이터 흐름을 위한 어떤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웹메소드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IoT를 통해서 기업 직원의 안전관리 및 그다음에 원격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한 비용 효율성과 최적화, 그다음에 보다 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총합적인 플랫폼으로서 큐뮬러시티 IoT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안개가 거친다는 의미는 이제 코로나가 거치고 나면은 저희들에게 올 질문들인데요. 이렇게 위기로 긴박해진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다시 올리고 유지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고객의 요구와 이 위기 기간 동안 고객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고 그 고객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요구와 리퀘어먼트를 내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비즈니스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디지털 전환에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떠한 신기술이 우리가 앞으로도 다가올 위기를 좀 더 잘 극복하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소프트웨어 에이지 코리아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좀 더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는데 지금 먼저 들어온 질문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저희는 리테일 업종 특성상 화장품 매장이 많은 편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매장에 특화된 솔루션도 있을까요? 라는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는 이제 이 매장에서 주로 활용 가능한 솔루션들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커스터머의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디지털 서비스들이 올라가는 것들이고, 온라인 서비스들이고, 또 하나는 매장 내에 특화된 것들. 그러면 매장 내에서의 어떤 사물과 위치 기반의 고객과 결합된 이런 정보들을 통한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IoT 플랫폼 내에 엣지 서버를 또 엣지 단의 플랫폼을 따로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커다란 규모의 IoT 플랫폼을 클라우드상에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은 작은 단위로 매장 단위에서 이를 관리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큐뮬러시티에 있는 엣지 단의 솔루션을 활용을 하신다면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동선, 이것들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동선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마케팅이라든지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도 이런 것들을 잘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초과를 해서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신가요? 저희가 또 리테일이나 유통 이런 쪽에 저희 오늘은 오버뷰로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 있는 모든 그 커다란 회사들이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많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단지 이제 이게 제가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웨비나 특성상 저희가 고객사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 회사에서 고객정보보호청에서 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 이름을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따로 그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이제 오늘 이후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주일 간격으로 추석을 빼고는 일주일 간격으로 세션들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파트에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 그 내용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들으시고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마케팅 팀에서 추가적으로 안내 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기 뭐 따로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진 않았지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마케팅 팀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를 하시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셔서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진행되는 웨비나 시리즈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